약속하신 대로 제가 약속한 대로 전번에 건강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는데 우모 사모님께서 박 목사님의 사모님 대신 우 기자 사모님께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제가 굴복을 해가지고 건강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어느 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낀 점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한 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뭐로 창세기 1장에서 30절 보면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다? 하나의 육체로 되어 있는데 기본이 뭐로 우리가 되어 있냐면 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 창세기 보면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흙으로 되어 있으면 흙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에 맞는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지금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이 와 있다는 사실은 그 기본을 무시한 결과로 우리가 받은 지금 선물이다. 좋은 선물이 아니죠. 아픈 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을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만들려 그러면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기본을 회복하지 않고는 어떤 명약이라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법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과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자꾸 손가락이 어디로 간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다. 왜? 입에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 편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야채와 또 육류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육류를 뭐 멀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 음식 균형을 좀 맞추자. 가능한 한 같은 성분이라면 식물에서 그 성분을 찾자. 대표적인 예가 단백질 같은 경우인데 콩에서 찾자. 고기보다는 콩에서 찾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관리자는 말이죠. 내 몸의 관리자는 내 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관리하면서 선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본으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자, 오늘날 현상을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대병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암, 치매, 뭐 등등 그뿐만 아니고 중풍 이런 것들이 다 현대병이죠. 당뇨 다 현대병입니다. 이것은 왜 생겼는가? 질서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특히나 지금 당뇨가 저희 안사동께서도 지금 신장 이식을 받아가지고 10년을 버텼어요. 올게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능이 남편에서 신장을 받았는데 더 이상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뭐 다음에 가는 거는 뭐냐? 남은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투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당뇨가 생기면 같이 따라오는 질병이 있어요. 반드시 혈압하고 고지혈증하고 또 당뇨가 생기는 것 같으면 치매도 약 2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그 정도로 지금 당뇨는 특히 위험하다. 그래서 혈압관리, 당뇨관리, 수치관리, 기본관리잖아요. 이게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암 환자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아닌데 다른 이야기는 뒤에 저부터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스트레스는 암의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제1 영순입니다. 영순위. 그럼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쁜 거 오면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긴다? 떠넘긴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이켜 회개, 매일매일 회개하면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감축되는 방법이 아닌가. 옆에서 가능한 한 잘 안 됩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주변에서 잘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을 많이 주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좀 대충 하지 잔소리가 왜 그래만 너 이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의 근원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1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다음으로 뭐가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냉장고를 비워라. 철칙입니다. 이게. 냉장고를 비워라. 우리 아들내미 며느리 집에 가보니까요. 냉장고에 무슨 도저히 안 들어갈 정도로 콱콱 채워놨더라고. 야, 이 집에 아무리 뭐 의료인이라 하지만은 앞으로 장래가 걱정된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며느리가. 때만 되면 칵칵 눌려가지고 집에 택배가 수시로 오셨기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금토를 지금 애들 본다고 지금 가가 있는데 띵동 하고 가버려. 나가보면 음식물 좀 더 깍져서 이제 더 들어갈 데 없으니까 전화하면 조금 빨리 먹고 빼고 넣어주세요. 이런 세상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 싶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저희 집에는 바람이 횡횡 불어요. 공간이 너무 많아지고 네. 나는 그거 공짜로 줘도 잘 가져오기 싫어요. 그래서 대장암을 지금 굉장히, 대장암이 그냥 쉬운 암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장암과 연결되는 암이 있습니다. 직결되는 암이 폐암입니다. 대장암하고 폐암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음식 자연식 섭취를 자연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농약 걱정 많이 하시는데 농약은요, 웬만하면 요즘 다 씻으면 잘 나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농약 걱정하느니 자연식을, 채소 자연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권합니다. 저는 정말. 인스턴트 제발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게을러요. 앉아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틈만 되면 누워있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안 그런데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나는 안 그런데. 안 그렇기는 뭘 안 그래요. 가능하면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누우려고 그러고. 누우면 죽고요. 서서 걸으면 삽니다.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실천 사항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싸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 예, 예, 싸다고. 예. 주로 인스턴트 쪽은 싼 게 많아요. 예.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돼 나오니까 싼데, 예. 가공에 직접 농산물 지어 나오는 거는 비싸요, 대체로. 근데 여기서 내가 한 비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거 비법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방법입니다. 시장에 가서요, 못나고 뒤치다거리 되는 거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집에는 무슨 버섯이죠? 새송이 버섯 하고 무슨 버섯들이 들어있어요. 느타리 버섯, 송이 버섯도 있고요. 좀 성분은 떨어질랑가 모르겠는데 꼬다리를 팝니다.
이 상품이 안 돼요. 송이버섯도 퍽 퍼집버리면 상품이 안 돼요. 표고버섯도 그렇고 다른 것도 너타리도 뭐든지 버섯이 가보면 상품 안 되는 게 많아요. 야채도 그렇고요. 근데 집에 와서 물에 담가 놓으면요 쌩쌩한 야채 같은 거 잘 자라나요. 쌩쌩하게 들어와요. 거기다가 약간 성분 좋은 뭘 넣어놔면 더 잘 회복된다더라. 그러면 본전되는 거예요. 근데 팔찌개는 얼마? 반값 이하로 팔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3분의 1 값으로 막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발 좀 많이 사오더라. 어세요. 왜? 다른 사람들 안 사가요. 모양 안 좋다고. 그거를 우리는 좋은 것을 지혜롭게 싸게 먹는 방법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비싸고 안 좋은 것 만들어 먹고 우리는 좋은 걸 싸게 먹겠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이거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원론입니다. 이거 자녀들 지금 우리 손주들을 근데 이게 뚱뚱이가 돼가지고 골치 아파요. 운동을 안 시키고 뭐만 시킨다? 공부만 시키고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공부하는 시간이요 먹고 노는 시간보다 훨씬 많으니까 세상에 아들이 3시간 동안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이게 아예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정작 말하면 또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괜찮대요. 미치겠어요 정말.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점이더라고요. 그게. 자녀 교육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건강 관리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 공부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양보다 질로 바꾸자. 양보다 질로 바꾸자. 좀 적게 양을 먹더라도 질 좋은 것을 먹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엔진 오일 우리가 넣어보게 되면 뭐 엔진 오일이야 거의 비슷하겠죠. 깨끗한 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가 고장 안 나고 잘 나가잖아요. 근데 나쁜 거 넣어주나 나면 결국 합격품 안 넣어놔 놓으면 오일 차도 고장 나고 나중에 차 수명도 짧아집니다. 우리 인생의 이 건강의 수명도 자꾸 안 좋은 거 집어넣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차도 고장이 자주 난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요. 똑같습니다. 좋은 거 자꾸 넣어줘. 어떤 게 좋은 거냐?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공하지 않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원리에 이제 또 하나다. 물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탄 거 드시지 마시고, 음료수 절대 그마시고, 커피, 우짜다가 한 잔 먹으세요. 하루에 뭐 5잔 먹는 데 있다는데, 그거는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커피 5잔 먹으면 물을 몇 잔 더 먹어야 된다고요? 10잔 더 먹어야 돼요. 그래도 중화가 들똥말똥합니다. 커피 한 잔 먹으면요, 물 한 잔에다가 한 잔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본전되는 겁니다. 그거다가 물을 더 먹으려면 또 더 먹어줘야 돼요. 그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몸무게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정작 좋은 물은 안 먹어요. 굉장히 안 먹고 있다. 물 잘 먹으면요, 이건 원론이지만 제가 꼭 변비 사라집니다. 가려움증 같은 이런 거 사라집니다. 건조한 피부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 바를 필요도 없어요. 물이 뭐예요? 아주 1급 화장품이에요. 물이. 몸도 이뻐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다 이뻐져요. 화장품 쓰지 마시고 뭐 해라? 물 먹어라. 좋은 물. 그 다음에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왜? 혈액을 순환을 굉장히 빨리 하게 해가지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성질 나쁜 사람, 주로 물 안 먹는 사람 성질 나빠요.
성질 부리고 이래요. 신경질, 짜증, 화병. 이게 근본적인 성격, 뭐 조상탄도 있겠지만은 물탓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어주라. 그럼 얼마나 먹으면 말해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2리터, 뭐 2.5리터 뭐 하는데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됩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약 1.5m 작게 먹는 사람 1.5에서 많이 먹는 사람 2.5 사이에 자기가 몸에 맞는 정도로 물 먹어주면 됩니다. 그럼 몸에 맞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표현하느냐? 오줌 색깔 보면 압니다. 오줌이 노란 정도가 진하면 아 물이 부족하지나. 그 다음에 물이 완전히 희면 완전히 오줌 색깔이 희면 어찌 될까? 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줌 색깔하고도 관련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물을 맞춰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어떤 물을 마실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이교 교수가 물 박사 그 강의를 하는데 저도 따라하는데 어떤 물을 마실까? 그냥 샘물이 최고로 좋습니다. 뭐 정수기를 물을 먹든 무슨 물을 먹든 샘물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이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거기다가 녹차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끓여서 같이 넣어주면 좋죠. 우리 집에는 무슨 물을 먹느냐? 관절 보호를 위해서 보스웰리아 차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끓여가지고 산소가 죽었다 이러나요? 사람들이 산소 죽었다. 그럼 산소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 물대에다가 받아가지고요. 컵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넣어주세요. 예? 보이나? 이렇게 넣어주면 말이죠. 산소가 들어가요. 풍부한 원래 산소 끓인 후에도 원래 산소대로 돌아옵니다. 끓이고 난 뒤에 산소가 다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전돼요. 산소가 충분한 물이 됩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끓여서 의심스러우면 수돗물 의심스럽거나 뭐 의심스러우면 끓여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가능한 한 보리차라든지 좋은 약재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먹어주면 더 좋겠죠. 예. 자, 기본에 대해서는 뭐 오늘 기본에 이야기하면 2시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실제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 첫째,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뭐하고 지금 관련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만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좀 있어요. 예.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비만에 대해서는 좀 일각이 있는데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뭐 도움을 받았다고 지가 무슨 뭐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상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비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질병 원인의 영순입니다. 스트레스 다음입니다. 스트레스 다음에 비만이. 근데 그 비만 중에서도 그러면 나는 이 체질적으로 부모가 뚱뚱해가지고 난 뚱뚱한데 이걸 어떠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죠. 비만하고 조상 탓하지 말고 비만으로 내려온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건 내가 탓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관리를 좀 해주라. 그러면 뭐냐? 선천적으로 뚱뚱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좀 선천적으로 뚱뚱해. 어릴 때부터 뚱뚱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 부모님도 좀 뚱뚱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비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만을 치료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비만이 뭘까요? 많이 들어봤어도 아실 거예요. 뭐 요새 방송도 워낙 많으니까 뭐냐? 내장 비만입니다. 내장 비만. 이것을 우리는 일명 말하기를 뚱뚱한 사람 내장 비만도 있지만은 마른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데 삐삐해요. 삐삐한데 검사하면 비만이라 그래 나온대. 내장 비만이에요, 그게. 그 내장 비만의 실제를 제가 봤어요. 어디서 봤나? 가락시장에 제가 수지침 봉사를 하러 다닐 적에 별동에 그 소, 돼지 잡는 데가 있어요. 동물 가축을 잡아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하로 내려가 보면 내장을 관리를 해요. 우리 지금 먹는 내장의 대부분들이 내장을 소, 돼지 이런 짐승의 내장들을 먹는 거 보면요, 예, 그 안에 특히나 요즘은 더 심합니다. 기름기가 온 대장, 창자, 소장 안에요. 심지어 콩팥까지 꽉 붙어 있어요. 노랗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안에 있는 불순물을 우리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이제 안에 내장 안에 있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노랗게 붙어 있는 내장에 붙어 있는 그것을 떼내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걸 안 떼내면 이 내장을 식당에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노란 그 덩어리가 어디에 붙어 있다? 소에는 붙어 있는데 내한테는 안 붙어 있다.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큰일 납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양이 적고 많음의 차이뿐입니다. 내장 비만은요, 모든 질병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비만입니다. 여기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생깁니다. 내장 비만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나는 삐삐하니까 내가 무슨 비만이라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장 비만을 없애는 길을 그러면 알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장 비만 들고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거 내가 나중에 총 맞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장 비만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내장 비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내장 비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바꾸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우리 몸의 해독입니다. 독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지금 자연치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9박 10일 정도로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우리 김현자 사모님은 19박 20일을 했다는데 내가 갈지 마오 그랬어. 갈지 마오. 9박 10일 좋습니다. 9박 10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또 옛날처럼 먹으면 뭐 도로아미 나무 탑을 가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박 10일 자연치유 좋습니다. 만일에 9박 10일이 만일에 어렵다, 정말 어렵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3박 4일 내지 4박 5일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한방병원이든 병원에서는 해독 치료를 3일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 해독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야식은 무조건 금합니다. 6시 정도 이후로. 퇴근이 늦은 분들은 7시 이후로 야식을 금합니다. 야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야식인데 이거 도토리 묵 같은 건 안 괜찮겠냐? 치킨보다는 낫겠죠.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야식을 금하라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나 장을 씌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침은 한 8시 정도. 뭐 만일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9시도 좋습니다. 저녁은 6시 정도 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14시간 5시간은 장을 쉬어주라. 그동안은 뭐 하는데 물 먹어주라. 그게 하나의 내장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본 치료는 일시에 내장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내가 지금 이어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 치료를 하는데 저녁을 가능한 한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럼 당신은 주 목사는 어떻게 내장 저녁 관리를 하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저녁은 가능한 한 뭐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콩식품입니다. 야채와 콩식품을 주로 먹습니다. 낮에는 웬만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점심을 같이 먹는데 뭐 치료한다 해가지고 깨달쓰기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가능한 한 좀 편하게 드시고, 그리고 식단을 주문을 하더라도 자연식에 가까운 그를 주문을 하시고, 저녁만은 저는 권하는 게 콩식품을 권합니다. 야채를 또 권합니다. 또 그에 준하는 버섯이라든가 자연식품 이런 것들을 권하는데, 저희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의 주특기는 뭐냐? 콩 이래 그 갈고 두부 빼고 나서 전두부 빼고 나서 다 빼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뭐죠? 비지가 남습니다. 저는 비지찌개를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지찌개 그거 맛없는 걸 왜 어떻게 먹나 이러는데, 정말로 맛없으면 돼지 등뼈 같은 거를 살 좀 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지찌개를 해 드셔보세요. 아주 일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지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이게 체질인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비지찌개가 참 좋습니다. 그럼 비지찌개를 어디서 구하는데? 여기까지 알려 드려야 되지. 두부를 만드는데 집에 가보면요, 어떤 데는 비지를 잘 안 줘요. 왜? 여기서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단골이 되면 준다 안 준다? 반드시 줘요. 그래서 한 목에 두부를 많이 사지 말고, 저는 순두부를 주로 사는데 순두부를 살면서 한 2개 사면서 비지 가면 한 일주일 먹게 저한테 줘요. 평소에 잘 사게 나이죠. 그 비지를 가지고 찌개도 해 먹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돼지 등뼈 넣어 가지고 같이 찌개를 해 먹으면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만일에 좀 부족하면 야채, 뭐 고구마, 감자, 당근, 버섯, 또 양배추, 뭐 많잖아요. 야채 좋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쪄서 야채하고 비지하고 두고만 해도 뭐 끝나죠. 뭐 반찬 필요 없어요. 근데 더 드시고 싶으면 그거는 각자 개인 마음대로. 다만 인스턴트는 드시지 마시고, 저녁에는 가능한 한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내장 비만의 가장 음식물 중에서 가장 적이 탄수화물입니다. 라면, 국수, 빵 이런 것들입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되, 탄수화물 안 먹으면 병 생겨요. 큰일 나요. 영양분 결핍증 일어납니다. 탄수화물 드시되 혼합 잡곡식을 꼭 드시라. 콩, 뭐 기리, 현미,
또 뭐 요새 뭐라고 있던데 잘 모르겠네. 하여튼 희한한 것들 많습니다. 사가지고 같이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꼭 끄끄러워 가지고 못 먹겠다. 그러면 현미를요, 반현미를 하면 5분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보리도 좀 넣고요. 이래 가지고 쪄서. 근데 입이 까까로워 도저히 못 먹다는 고급분들이 계시면 갈아서, 안 되면 죽으로 만들어서 서라도 드세요. 탄수화물은 그런 식으로 건강한 탄수화물. 빵도 드셔도 되는데, 빵도 건강한 빵 많잖아요. 건강한 빵은 탄수화물 섭취를 해도 또 밀도 통밀 해가지고 우리가 사봤는데요. 통밀 사보니까 통밀 비율이 30%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통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메밀도 이렇게 좀 사보고 했는데 20%네. 제일 높은 게 30%더라고요. 100% 없더라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나는 메밀국수 먹으니까 뭐 탄수화물 상관 별로 없다. 메밀은 괜찮잖냐? 1,000만 원 맞습니다. 나는 통밀국수 먹는다. 1,000만 원 맞습니다.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적어도 60% 내지 70%가 돼야 면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내장 비만의 뭐다? 적이다.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적이다. 그 다음에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 알려 드릴게요.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요.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 만보 걷기라도 하세요. 아니, 만보 걷기는 시간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생활 만보 걷기 운동을 하시라. 그러면 핸드폰 집에 넣고 어디다가? 몸에다가 주머니 넣든지 뭐 허리에 차든지 집에 넣고요. 집에서 그럴 적에도 만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다. 장 보러 잠깐 가는 것도 만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버스에서 내리든 전철에서 내리든 타서 마을버스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하라? 걸어라. 웬만하면 걸어라. 시간을 따로 내지 마시고 웬만하면 걸어라. 특히 바쁜 일이 아니면 택시 타지 말고.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만보가 몇 보 정도 되느냐? 제가 실제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2,500보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2,500보 내외 같으면 상당한 양이에요. 33,000보를 걷는데 시간이 몇 분 소요된다? 30분 소요돼요. 빨리 좀 걸었을 적에. 6,000보 걸으려고 그러면 1시간 소요돼요. 그러면 벌써 생활 걷기 운동에서 약 3,000보 내외, 어떤 경우는 생활 걷기 운동에서 4,000보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 정도로 커버됩니다. 나머지를 자기가 좀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몇 보까지가 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면 7,000보까지는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만보 걷기 운동하는데 만보까지 안 걸어도 됩니다. 표준은 몇 보가 표준이냐면 7,000보가 표준이에요. 매일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정도를 7,000보로 걸어주면 일주일에 5만 보잖아요. 약 5만 보. 걸어주면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뭐 나는 몸매를 좀 가꾸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겠다. 그건 별개예요. 그건 별개고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보 걷기를 운동하면서 양쪽 팔다리 운동 잘 저어주면요, 근력 운동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평균 지금 현재 걷기 운동을 약 6만 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만 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7조에 오시면, 우리 영성원 7조에 오시면 제가 만보 걷기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걷기 운동 한 거를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다 올리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오는 분이 이모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모 집사님도 따라오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영성 공동체에 전에도 계속 이 만보기 운동 주장을 했지만은 우리 공동 운동으로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만보국도 운동. 시간도 안 들고 뭐도 안 든다? 돈도 안 든다. 예. 시간도 안 들고 돈도. 그럼 시간이 왜 안 들어? 들지. 잠자는 시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집에 있을 적에 TV나 무슨 집에 있을 적에 뭐 하라고? 제자리 걷기 운동 하시라고요. 그것도 됩니다. 생활 걷기 운동 됩니다. 뉴스 보면서 또 뭐 혹시나 뭐 다른 거 이런 보면서 스포츠 경기 보면서 제가 잘 보는 세상 뭐더라? 세계를 걸으며 가는 그 프로를 즐겨 보는데 예. 걸으며 세계를 가는 걸 잘. 그거 보면서 저는 앉아서 잘 안 봐요. 서서 이래 걸으면서 잘 봐요. 그래 하면 해결이 됩니다. 남은 시간 10분.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철저히 좀 들어주시면 봐요. 지금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질을 띈 것을 안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 사람 별로 없겠죠. 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 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70%는 드실 거예요. 70%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 시중에 나오는 거 어디까지 유효하냐? 어디까지 유효하냐? 12지장까지 대체로 유효합니다. 혈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하고 대장은 어쩌란 말이냐? 혈액이 없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워낙 세가지고요. 안에 있는 우리 그 성분들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분들이 워낙 독해가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준 분이 이 교수 충남대 이 교수가 가르쳐줬어요. 저도 가르쳐 받았으니까 또 전해줘야죠. 자, 저희들 집에서 먹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잡지가 안 적어도 되겠네. 다시 들으면 되니까. 다시 잘 안 듣잖아. 근데 적으세요. 유익균이 대장에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유익균이 있는데 위장도 마찬가지고 대장을 살리는 방법은 유익균이 점령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과반을 넘어야 이게 장악을 합니다. 대장을. 네.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 음식입니다. 도라지, 더덕, 우엉, 돼지감자, 검은 바나나. 이 검은 바나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잘 익어서 껍데기가 거무스리한 것을 검은 바나나를 합니다. 이거 검은 바나나 되면 시장에서는 뭐 싸게 팔아요. 또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저 문제가 생긴다 싶어 싸게 팔아요. 그런 걸 냅다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저 마트에 가면요 꼬리 떨어져 가지고 거무틱틱한 거 그 비닐을 이렇게 싸가지고 싸게 팔아요. 하나에 얼마? 한 박스 이게 한 그에 떡 갖다 담는 그 그릇에 얼마 팔아요? 1,500원, 1,000원. 잘 사면 1,000원. 되게 비싸도 1,500원이에요. 몰라. 그보다 더 비싼 거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짜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말하는 겁니다. 양배추. 다른 것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사포닌 성분이 장의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화학 실험을 안 해봤는데 화학 실험을 해본 이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가더라. 그 다음에 청국장입니다. 요즘 청국장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저희 집에는 사놓고 청국장을 자주 먹어요. 맛있어요. 요즘 냄새 별로 안 나요. 요즘 이제 뭐 비결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냄새 별로 안 나요. 맛있어요. 거기다가 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난 저도 닭고기를 안 먹는데 짧게 잘라가지고 맛만 내도록 양을 아주 최소한으로 넣어가지고 먹으니까요. 와, 이게 하나씩 씹히는, 고기 씹히는 맛하고 이 청국장 알 씹히는 맛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별로 요리 솜씨도 별로 시원치 않은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 꼭 드셔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까 저녁에 비지마 이야기했는데 저녁 드실 적에 형편이 되시면 순두부 찌개, 야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순두부찌개, 갈은 고기 조금 넣어가지고 입맛 좀 돋궈가지고 순두부 좋습니다. 청국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비지찌개 좋습니다. 이것을 저녁 식사로 야채, 찐 야채, 그 다음에 생야채 등등으로 채워주시면 어디에 좋다? 내장 비만에 굉장히 좋고 유익균, 대장 유익균을 끝까지 그 막창, 우리가 저 직장이라 그러죠. 직장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 음식물이라 소개를 받았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런 걸 해가지고 조를 해가지고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먹고 싶습니다. 이중으로 돈 들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장부터 대장 끝부분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아주 완벽한 제품을 우리 몸 안에 넣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공감이 가시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을 높이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네. 아직도 그렇죠? 체온을 높이자. 이 체온을 높이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우리 몸을 밸런스를, 균형을 일깨우는 요소가 됩니다. 체온을 어떻게 높일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웬 마사지냐? 이거는 정맥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두드려주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이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뇌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머리 끝에서 온 팔, 몸, 덩어리, 다리, 발끝까지 두드려주면요, 혈액을 굉장히 순환을 좋게 해주고 빠르게 해주고, 또 하나는 끼을까 말까 한 찌꺼기를, 혈액 찌꺼기를 없애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주는,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머리, 얼굴, 뒤에, 뒷목, 팔 양쪽으로 두드려주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두드려지잖아요. 이 덩어리요. 그러면 어른들 두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쭈뼛쭈뼛 나온 거. 그거 두드려주면 돼요. 그리고 허리 두드리고요. 엉덩이 좀 두드리고 온 발끝까지 두드리시면 혈액 전체를 돌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만보 걷기 운동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쓰는 말이에요.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질병의 90%는 낫는다. 그래서 두드려주라. 온몸을 두드려라.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아까하고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씩, 자주는 아닙니다, 뜨거운 음식을 즐기라.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하게 음식을 먹어라. 찬 음식 자주 들어가면 배탈 자주 나요. 병원에 가서 내과가 유명한 내과는 그래요.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 이야기를 할까요?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참 좋습니다. 물도 한 번씩은 따끈한 물을 먹어주라. 따끈한 거. 혈액을 잘 돌게 해가 체온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온 몸에 마사지를 해주라. 따뜻한 음식을 먹어주라. 중국 사람 이거 잘해요. 따뜻한 음식. 중국 사람 찬물 안 먹어요. 맞죠? 우리 이정수 권사님 어떻게 하시니? 예.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까 이야기했는데 스트레스도 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감사 하나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운동을 감사 생활을 하라. 보약입니다. 약국에 가서 뭐 한의원 가서 뭐 또 약국에 가서 건강식품 챙기지 마시고 보약 챙기지 마시고 감사 생활을 하면 그것이 보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쭉 다 돼버렸네요. 한 가지 마지막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제가 최근에 알은 자료입니다만은 이것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왕재 교수라고 나옵니다. 이왕재 교수. 유튜브에 들어가면 메모하세요. 이왕재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비타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권위자인데 이분은 비타민 예찬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걸 먹고 있느냐 하면 약 6개월 동안 이걸 먹고 있는데요. 활성산소, 우리 몸에 그 모든 염증의 원인이 뭐다 하면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지금 약국에 가면요. 약사가 비타민 C 하루에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9알을 드시라. 저는 그럽니다. 첫째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끼에 2알씩 식간에 식사 먹는 도중에 식간에 안 먹으면 이게 속이 설해요. 비타민 C가요. 레모나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속이 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간에 2000cc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고요. 하루 3끼니까 뭐요? 6000cc입니다. 그게 조금 몸에서 익으면요. 하루에 3알씩에 9000cc를 권합니다. 저는 지금 9000cc를 약 3개월 동안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몸에 나른함이 없어집니다. 첫째, 활성산소가 줄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나른함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욕이 생깁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안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정상이 있어요. 정상이 방구를 엄청 낍니다. 처음에는요, 감당하기 옆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방구를 많이 낍니다. 무슨 정상이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인스턴트라든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엄청 또 나옵니다.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나옵니다. 어디 가 있을 때, 강남에 가 있을 때는요, 거기서 음식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방구가 나와요.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 왜 그래 방구를 많이 껴요? 근데 비타민C 이야기를 못합니다. 지 딴에는 전부 다 지가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비타민C, 저도 예천론자가 됐거든요. 동의가 되시면 비타민C를, 이거 쌉니다. 100정에 얼마요? 6,000원 내외. 5,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사면 한 5,000원 합니다. 우리 그 건강식 중에서는 제일 싼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끊고요. 비타민 C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믿겠거든. 안 드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드셔보면 그 효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교회에다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이왕재 교수가 교회에다 강의한 게 있으니까 자세히 아시려는 분 유튜브에 이왕재 교수 해가지고 교회에서 강의한 걸 들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다 됐군요. 저의 집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질문 시간이 없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나 지금 이제 나가셔도 되는데 건강에 관련해가지고 나 또 앞에 학회서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말릴 수 없잖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들으시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귀중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